저는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체육학과 박사과정 이혜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미흡한 부분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운동이 개의 건강과 체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경우 적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비만, 면역 기능 등 다양한 건강과 체력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모두 검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설치류를 대상으로 운동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으나 설치류의 경우 인간과 다르게 유전적 가변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생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는 데에는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개의 경우에는 인간과 유사한 생리학적 기전과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생활과 환경을 공유하고 질병 또한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상적인 처치 또한 인간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저희는 운동과학 분야에서 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개의 지구성 운동과 인터벌 운동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운동 그룹은 지구성 운동 그룹과 인터벌 운동 그룹으로 구분되어 건강한 성견이 참여하였고 운동은 총 4주간 진행하였습니다. 운동의 결과로서 혈청 수준에서 크레아틴 키나제의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었으며 콜레스테롤에서 유의한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오른쪽에 테이블을 보시면 이쪽 피겨 같은 경우에는 운동 강도와 심박수에 대한 패턴을 보여주는 피겨이며 테이블의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지구성 운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터벌 운동에 비해서 다소 낮은 운동 강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1에서 2주차 운동의 운동 강도와 심박수 패턴에서는 다소 불규칙적인 심박수 패턴을 보였으나 3주, 4주차에서는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규칙적인 심박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구성 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운동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에 따라서 운동 강도 변화에 따라서 심박수 또한 함께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후각과 시각, 청각이 예민한 개를 대상으로 운동을 실시할 때는 적정 수준의 운동 강도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트레드밀 운동이 노경과 성견의 생리학적 변인과 혈액학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운동은 연구에는 인간의 20에서 30대에 해당하는 건강한 성견과 인간의 60에서 70대에 해당하는 건강한 노견이 참여하였고 두 그룹 모두 동일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운동의 전 과정에서 분석된 심박수를 조사한 결과 성견의 경우 HRMAX의 50%의 운동 강도, 노견의 경우 HRMAX의 70%의 운동 강도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피겨가 약간 깨져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 결과 같은 경우에는 운동 과정에서 노견이 성견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은 심박수 반응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안정시 심박수 또한 정상 범위 내에서 노견이 성견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이 확인되었고 안정시 심박수로 회복되는 회복시 시간 또한 노견이 성견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피겨 같은 경우에는 노화의 연령과 안정시 심박수, 운동 중 심박수 회복 시간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연령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노화에 따른 심장의 구조와 기능적인 결과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주간 인터벌 운동을 실시한 한 개체가 정상 범위 내에서 타 개체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은 심박수 반응을 보였으며 이 개체에 대해서
심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여 심장질환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구는 인터벌 운동 총 12주간 진행을 하였을 때 독1이라 명명한 연구 개체가 보시다시피 저강도 운동 구간에서도 유의하게 높은 심박수 반응을 보였으며 고강도 운동 구간에서도 대중운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은 심박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안정시 심박수로 돌아가는 회복 심박수 시간을 체크했었을 때 30초 구간, 60초 구간 모두 독1이 대중운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벌 운동 종료 후 영상 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혈액 혈전 검사에서도 수의사에 의해서 이상 소견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선 선행 연구에서 점증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한 개의 운동 강도와 심박수를 조사한 결과 개의 이런 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개의 최대 심박수는 HRmax 230 bpm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저희 연구에서도 개의 최대 심박수를 230 수준으로 설정을 하였으며 독1의 경우 고강도 운동 구간에서 180 bpm, 저강도 운동 구간에서 160 bpm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1의 심박수 반응 수준은 개체의 심장질환을 유도하는 가능성이 다소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주간의 인터벌 운동이 개의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연구에는 건강한 성견이 참여하였으며 운동은 12주간 총 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인터벌 운동 프로그램은 현재 특허 출원이 완료되었으며 특허 등록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운동을 실시한 결과 운동의 강도에 따라서 심박수가 유의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회복시 심박수 또한 안정시 심박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토콜이 진행됨에 따라서 운동 강도가 함께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심박수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벌 운동 전후로 해서 골밀도와 근육량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머에서 유의하게 증가를 하였으며 그 증가 폭은 12.6%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버테브라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그 증가 폭이 8.8%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간의 경우에서는 골밀도가 2에서 3%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골밀도가 20에서 30%가 감소한다라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러한 선행 연구는 저희 연구에 긍정적인 결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밀도의 바이오마커로서 칼슘과 포스포러스, TALP인 토탈 알카라인 포스파파즈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TALP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머와 버테브라 그 다음에 근육량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TALP의 경우에는 인간에 있어서 본 스페시픽한 바이오마커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런 근육량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최초로 검증을 하였습니다. 뼈와 근육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후에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고 하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단기간에 저강도 지구성 운동이 개의 사이토카인 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연구에는 건강한 성견이 참여하였고 운동은 총 4주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동그룹에서 WBC의 유의한 감소가 확인되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혈중 수준에서도 알카린 포스파파즈와 글루코즈의 유의한 변화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이토카인에서는 프로인플라메이션인 TNF-알파와 인터페론 감마, 인터루킨 1 베타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안티인플라메이션 인터루킨 4가 함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기간에 저강도 지구성 운동으로도 개체의 사이토카인의 긍정적인 조절을 유도할 수 있는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칼로리 제한과 놀이 형태의 산책 운동이
개체의 사이토카인과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칼로리 제한의 경우에는 레퍼런스를 참고하여 6주에 걸쳐서 기존에 섭취하던 칼로리에서 10%씩 감량을 하였고, 산책의 경우에는 개체의 생리학적 변인을 자극을 줄 수 있는 장난감, 비누방울, 연구원이 함께 뛰기 등의 놀이 형태의 산책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결과는 이제 심박수를 확인한 결과인데, 운동 초반에는 이러한 놀이 형태에서 심박수가 매우 고강도의 운동 강도로 심박수가 확인되었으나, 이런 시간이 프로토콜이 진행됨에 따라서 산책에 대한 적응과 심폐기능 강화에 이런 결과로서 심박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칼로리 제한에 따라서 체중과 그 다음에 인간의 BMI에 해당하는 BCS 또한 함께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이토카인을 분석한 결과 앞서 설명드린 심박수의 결과가 마찬가지로 운동 초반 고강도의 심박수를 보였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6주차에 사이토카인을 분석한 결과 프로인플라메이션이 TNF-알파와 인터페론 감마, 인터루킨 1베타, 인터루킨 6의 유의한 증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티인플라메이션이 인터루킨 4와 인터루킨 10의 유의한 증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운동이 종료된 후에 사이토카인을 분석한 결과 운동 전 상태로 회복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으로 이제 적절한 스트레스를 통한 사이토카인에서 프로인플라메이션의 상승과 이에 대응하는 안티인플라메이션의 동반 상승으로 인한 사이토카인의 긍정적인 규제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어서 지질대사를 분석을 한 결과 토탈 콜레스테롤과 LDL, 렙틴이 칼로리 제한 그룹과 운동 그룹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칼로리 제한보다 산책 운동을 한 그룹에서 유의하게 더 많은 증가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 더 흥미로운 사실은 아디포넥틴과 테스토스테론이 칼로리 제한 그룹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산책 운동에서는 이렇게 유의한 증가가 확인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칼로리 제한의 시기 제한보다는 간단한 놀이 형태의 산책 운동으로도 이러한 사이토카인과 지질대사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단순히 연구 목적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원헬스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되며, 운동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개 모델에 대한 가치를 시사하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발표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주셔서 시간이 물론 전체적으로는 좀 딜레이되고는 있지만 한 2분 정도의 플로어에서의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돼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건국대학교 임기원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인데, 우선 조금 서머리를 제 나름대로 좀 해보면, 기본적으로 사람에서 그 운동의 효과가 확인된 것이 지금 동물, 특히 이제 개에서 또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결과의 흐름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주로 운동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을 대부분 지금 HR이라고 하트레이트로 보통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썼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얘기 들은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다양한 연구 도구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민이라든가 폴라를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폴라를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과는 다르게 개의 경우에는 이제 털이 있기 때문에 상모를 한 후에, 심장 부위를 상모를 한 후에, 그다음에 개의 경우에는 땀샘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제를 이용하여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고 심장 부위에 인간과 동일하게 묶은 후에 심박수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용한 이게 실험이 이제 몇 개 있어서 아마 동일한 개가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이제 뭐 마우스라든가 렛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했었을 때는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는 반면에 이제 개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작은 동물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의 몸무게를 육박하는 그런 개까지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의 강도, 운동의 정도 이런 것들을 편차가 굉장히 커서 저희들이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을 거의 모든 종의 동물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사용하신 동물의 품종이라고 표현하나요? 네.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고견 주신 것처럼 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것들은 선행 연구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연구의 제한점으로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활용한 품종 같은 경우에는 비글견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연구 중에 이제 몇 가지가 동물 매개 치료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언뜻 이 연구 결과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제 산책이 굉장히 또 효과적이다라는 운동 도구 이외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람과 동물을 동반해서 운동했었을 때 상호 효과, 동물에 대한 효과, 사람에 대한 효과 이런 식으로 해서 반려견에 대한 동반자들의 같은 효과를 같이 본다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유행하고 있고 농진청에서도 새로운 주제로서 발굴하고 있는 동물 매개 치료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한 학생의 입장으로서 교수님께서 고견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랩 미팅이나 추후에 이런 연구를 진행할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착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멘트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